여러분, 75세 시어머니가 매주 봉사활동 간다고 거짓말했다가 며느리의 미행으로 50년 전 첫사랑과의 비밀 만남이 들통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이미영 씨에게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이미영입니다. 저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탐정처럼 미행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 본 그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세요. 75세이신데도 몸도 건강하시고 평소에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시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봉사활동까지 하시다니 하면서요. 시어머니의 봉사활동은 정말 규칙적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오후 2시에 봉사하러 간다며 집을 나가세요. 그리고 저녁 6시쯤 돌아오시죠. 처음엔 어머니 정말 성실하시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이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끝나나 싶어서요. 그리고 봉사 가는 날에는 항상 기분이 좋으셔서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시고 돌아오셔서도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물론 봉사활동 하시면 기분이 좋으실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좀 과했달까요? 더 이상했던 건 봉사활동 가시기 전 준비 과정이었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옷 입고 계시는데 봉사 가는 날에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지시면서 뭘 입을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시고 향수까지 뿌리세요. 심지어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하고 오신 날에는 봉사활동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봉사활동인데 그렇게 차려입고 가실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봉사받는 분들에게 예의지 깔끔해야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일리는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봉사활동에 대해 물어봐도 항상 대답이 모호하셨어요. 어머니, 어떤 봉사활동 하세요? 아, 그냥 이것저것 도와드리는 거야. 어느 복지관에서 하세요? 아, 복지관 같은 데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분들 도와드려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지. 처음엔 어르신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평소에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며느리 친구들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동네 아파트 호수까지 다 외우고 계신 분인데 봉사활동 장소는 기억 못 하신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방을 청소해드릴 때 발견한 건데 봉사활동 관련 용품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보통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앞치마나 장갑, 봉사확인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방도 항상 같은 작은 핸드백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봉사활동용 큰 가방이나 도시락, 물병 같은 것도 없이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에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에 시어머니가 봉사 간다고 나가신 뒤 30분 정도 지나서 집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은순 선생님 계신가요? 수원시 종합복지관입니다. 저는 반가워서 아, 시어머니가 봉사활동 하시는 곳이시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벌써 나가셨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라? 저희 복지관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혹시 다른 곳과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요. 저희 시어머니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했더니 저희는 봉사활동이 매주 목요일에만 있고 김은순 선생님은 명단에 없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봉사활동이 갑자기 취소돼서 연락드려요. 저는 또 어머니는 벌써 나가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역시나 저희 복지관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 오늘 봉사활동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좀 힘들었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봉사 간다고 하시는 날에는 거실 창문 틈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봤어요. 항상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시간도 체크해봤어요. 항상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들어오셨어요. 너무 일정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깜빡하고 가방을 두고 가셨는데 제가 가져다 드리려고 어느 복지관에 계세요?
라고 전화드렸더니 아, 아니야. 오늘은 일찍 끝났어. 집에 가는 길이야 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상해서 몇 군데 복지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저희 시어머니가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기록이 없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뭔가 이상해. 봉사활동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복지관에도 어머니 이름이 없어.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설마 거짓말을 하시겠어. 아마 다른 곳에서 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복지관에서 받은 전화 이야기까지 하니까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지?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따라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물론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게 죄송했지만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오후 2시에 나가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화장하시고 예쁜 블라우스에 스커트까지 입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급하게 준비해서 따라 나섰어요. 정말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버스 정류장으로 가셨어요. 370번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내리실지 몰라서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저를 보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고요. 30분 정도 가다가 시어머니가 수원역 근처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저도 급하게 내려서 뛰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역 주변을 조금 걸으시더니 한 카페 앞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것도 꽤 고급스러운 카페였어요. 카페 베네 같은 체인점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은 아기자기한 카페더라고요. 저는 카페 맞은편 빵집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창가 자리에 앉으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인사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목을 빼고 봤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사람이 나타났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계셨어요. 키도 크시고 자세도 반듯하셨어요. 그분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분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남자와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분은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빵집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손을 마주 잡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웃으실 때는 그 남자분도 같이 웃으시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는 걸 본 거예요. 정말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에는 두 분이 팔짱을 끼고 근처 공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더 가까이 가기는 무서워서 멀찍이 따라갔어요. 공원에서도 벤치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 남자분이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남자분과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봉사활동이라고 거짓말하고 계신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75세에 무슨 연애를. 그래도 가족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집에서 볼 때보다 훨씬 밝고 생생해 보이셨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6시 20분쯤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그리고 콧노래까지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봉사활동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좋았어. 오늘은 특히 뿌듯한 일이 많았지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야 하나.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까? 황당해하지는 않을까? 시어머니와 그 남자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로 가족을 속이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그 남자분이 나쁜 사람이어서 시어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됐어요. 요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다잖아요. 결국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금요일에 다시 따라가 본 거죠.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같은 시간에
같은 복장으로 나가셨어요.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카페로 가셨어요. 그리고 같은 남자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신사 같은 분이셨어요. 옷차림도 깔끔하시고 매너도 좋아 보이셨어요.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우셨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어머니가 봉사활동 안 하시고 남자분과 만나고 계셔.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뭔 소리야? 엄마가 남자를 만나다니. 제가 직접 본 걸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남편도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연애를 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남편도 한참 말이 없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지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갈지. 결국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거짓말 하시는 것도 좋지 않고 혹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실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봤어요. 뭘? 봉사활동 안 하시고 남자분과 만나시는 거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니?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따라가 봤어요. 걱정돼서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남자분은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셨어요. 김재현이라는 분이시고 시어머니와는 첫사랑 사이였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사랑했는데 당시에는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대요. 시어머니는 저희 시아버지와 결혼하시고 김 선생님은 다른 분과 결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5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김 선생님 부인은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옛 동창으로 반가워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그동안 잊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애들이 뭐라고 하겠냐 하는 생각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봉사활동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미행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깊은 사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정말이니?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니? 당연하죠.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정말이니? 정말 괜찮겠니? 라고 몇 번이나 물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김재현 선생님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셨고 자녀들도 모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정말 좋은 분이야. 예의 바르고 유머도 있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매주 2번씩 만나서 이야기해.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일들도 나누고 가끔은 같이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지.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다 말해줬어요. 남편도 처음엔 많이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첫사랑을 다시 만나셨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도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신 것 같았는데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도 하늘에서 이해하실 거야. 엄마가 평생 혼자 사시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희는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제 거짓말 그만하시고 당당하게 만나세요. 저희도 김 선생님 뵙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이니? 정말 김 선생님을 만나봐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도 만나 뵙고 싶어요. 일주일 후에 김재현 선생님을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집 안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행할 때 본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셨어요.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저희한테 선물도 가져오셨어요. 남편한테는 좋은 와인을, 저한테는 예쁜 꽃까지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드렸더니 아니에요. 덕분에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는데
지금도 교육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성품도 온화하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제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제 김 선생님 만나러 간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돌아오셔서는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김 선생님과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 김 선생님이 맛있는 레스토랑을 알려주셔서 같이 갔는데 음식이 정말 좋더라.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 옷차림에도 더 신경을 쓰시게 됐어요. 뭔가 여성스러워지신 것 같다고 할까요? 지금 두 분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계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함께 서예 강의를 들으시고 금요일에는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세요. 가끔은 김 선생님이 차를 몰고 와서 드라이브를 하시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시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요즘 참 바빠라고 하시면서도 정말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두 분이 함께 진짜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교육 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시어머니도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숙제도 봐주시고 간식도 만들어주시고 하신대요. 이제 진짜 봉사활동을 하게 됐네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두 분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아, 김 선생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희도 적극 찬성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김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지금 두 분은 내년 봄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김 선생님 자녀분들도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가족과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 나이에 새 옷 맞춰 입고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 몰랐네 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어른들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애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둘째,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야 한다는 것. 처음엔 놀랐지만 시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셋째, 의심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저는 시어머니를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넷째, 소통의 중요성. 만약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저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연애나 재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라는 시선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좋은 분을 만나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해요. 시어머니는 김 선생님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김 선생님도 이제 거의 가족처럼 지내세요. 명절 때는 함께 차례도 지내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세요. 아이들도 김 선생님을 할아버지처럼 따라요. 김 선생님이 교육자시라 그런지 아이들과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가끔 시어머니가 그때 내가 따라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었을 거야. 고마워라고 하세요.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한 미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의 행복을 찾아드린 셈이 됐어요. 75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 시어머니를 보면서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거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늦은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분명 이해하고 응원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영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며느리의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시어머니의 늦은 사랑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로 이어진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75세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 시어머니와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인 가족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결국 진짜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신 것도 재미있는 반전이었네요. 무엇보다 50년 전 첫사랑과의 재회라는 로맨틱한 스토리와 그것이
재혼으로 이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참 따뜻합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연애나 재혼에 대해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좋은 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